안녕하세요. 김포 장기동 40평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31살 남자입니다. 돈을 모아 몇 년 후에는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어떤 곳을 지켜봐야 할까요? 상급지 갈아타기를 하라고 하는데 상급지가 어떤 곳인지를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일단 김포에 계시는데 그 장기동이면은 이제 꽤 들어가야 돼요. 꽤 들어가야 되는데 이 상급지로 간다 이거에 대한 상급지로 가는 게 맞다 이건 알고 계시는데 그게 내가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념을 드리려고 일단 강남을 향해 전진 앞으로입니다. 거기가 어디든지 여러분이 계신 곳이 어디든지 강남을 향해서 뚜벅뚜벅 한 발씩 앞으로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분이 김포 장기동에 계신데 장기동의 40평대 아파트가 최근에 좀 올라서 가격이 5억대예요. 5억 중반 정도. 물론 역에서의 거리나 이런 게 차이가 있긴 한데 역에서 가까운 단지, 대단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식이 이분 구축 거주한다고 하셨거든요. 그 따로 주신 거에는 네. 구축은 지금 5억 중반 정도 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강남을 향해 전진이니까 김포 중에 서울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고촌이라고 있어요. 네, 고촌이라고 그 김포공항역에서 김포 골드라인 타고 한정거장 가면 있는 고촌역 있는 데 있는 그 아파트들 있는 택지가 있거든요. 거기에 30평대 구축 아파트가 5억 중반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나이가 31세시고 이 집이 너무 크고 나는 이거보다 더 서울 쪽으로 가까이 붙고 싶다라고 하시면은 저 같으면은 그렇게 한번 갈아타 볼 것 같아요. 그 고촌은 거의 서울 바로 옆이거든요. 강서구 접근성이 바로 옆이죠? 훨씬 가까워져요. 훨씬. 그래서 고촌 쪽에 있는 30평대로 가시면 어떨까. 지도 잠깐 보여드릴까요? 자, 네이버 부동산 들어왔는데 지금 이제 여기가 김포죠. 지금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데가 김포예요. 근데 요쪽 이제 요쪽이에요. 요쪽 장기 쪽. 요쪽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지금 이 갈색 라인이 이게 골드 라인이거든요. 이를 타고 쭉 올라오면 한참 들어와야 되죠. 여기까지가 고촌이에요. 여기가 고촌이에요. 그 여기서부터 이제 강서구가 되거든요. 바로 옆이네요. 네, 그래서 요 김포 인터체인지 여기 외곽순환도로 톨게이트 있는 데인데 이쪽 근처에 30평대랑 이 김포 안쪽으로 한참 들어가서 40평대 비슷한 연식 아파트가 지금 가격이 비슷하다. 그래서 저라면은 이쪽으로 들어와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면 이쪽에서 서울 나오는 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려워요. 나오는 길이 도로교통은 이 올림픽대로를 타야 되고 지하철은 요 김포 골드라인 타야 되는데 이 골드라인이 경전철 2량이에요. 진짜 악명이 높아요. 지하철 타고 여기까지 들어오기가. 여기 들어와서 김포 공항에서 9호선 갈아타시는 분들은 거의 아침에 이제 그 저희 딸이 좋아하는 거 짜부콩 네, 짜부콩에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들어오시는 것도 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가 고촌읍이네요. 동이 아니고. 네, 근데도 뭐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지역이에요. 네, 물론 아파트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네. 있어서. 두 번째 질문은 추세매매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전 둔촌주공 옆에 300세대 20년씩 단지에 살고 있는 50대 초반 1주택자입니다. 2023년 8월 둔촌주공이 입주할 때 강남 재건축 입주도 있어 집값이 하락할까봐 겁이 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여기에 계속 살면서 50층 재건축이 허가되길 기다려 몬테크를 10년 더 해야 할지 이번 상승기에 팔고 성동구, 서울숲 한강권 구축으로 갈아타게 하는 게 나을까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더 현명할까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처음 이분께서 이제 질문하실 때 이제 약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단지를 얘기하신 게 아니어가지고 좀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은 이제 둔촌주공 입주할 때의 강남 재건축 입주가 있어가지고 집값 하락할까 걱정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의 얘는 헬리오시티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헬리오시티가 둔촌주공 2단지도 굉장히 크지만 헬리오시티도 거의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은 그때 입주할 때는 매매가하고 전세가가 전부 다 좀 약간 당연히 좀 안 좋게 영향을 받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한 2년, 3년 지나고 나서 지금을 보면은 다 회복했거든요. 예, 매매가 전세가 다 회복을 했고 오히려 더 이제 올라버린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조금 그런 부분들은 잠깐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긴 방향에서는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주변에 공급이 확실하게 이제 입지 독점성을 가진 곳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시 더 올라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분께서 이제 말씀하신 게 돈천지공역 300세대 20년씩 단지에 살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게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확실하진 않은데 이건 것 같아요. 맞습니다. 돈천 미소줌 2차. 아. 네. 이게 맞아요. 보니까 278세대에다가 이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 둔촌 신동아 파밀리에 여기일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 그래요? 미소준 같은데. 예, 저도 이제 뭐 네. 이거 말고 또 몇 개 있는데 음. 저는 이제 뭐 사실 근데 두 개 다 비슷하기는 네. 비슷해요. 비슷한데 일단은 이게 지금 현재 매매가는 12억이고 전세가 4.5억이고 지금 이게 용적률은 300% 정도 되는 단지예요. 그리고 2000년도 준공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게 보면은 사실 아까 이분이 걱정하시는 거가 뭐냐면 입주 물량이 많이 터질 때 좀 많이 힘들 것 같다라고 많이 하셨는데, 사실 지금 이 물건 전세가율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37% 정도 되는데 이렇게 전세가율이 낮은 물건이 하락장에서 좀 약간 되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서울이 지금 뭐 50층 재건축 뭐 이런 얘기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에 아직도 용적률 한 200% 정도 되는 단지도 중층 재건축도 아직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300%면은 사실상 좀 재건축은 지금 현재 상황은 쉽지 않다. 예, 그리고 사실 그걸 법을 바꾸는 거가 지자체만 바꾸는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정부의 협의도 필요하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물건은 만약에 지금 아까 뭐 전제 조건이 뭐 서울숲 한강변 구축으로 간다는 전제 조건으로, 물론 그 가는 전제 조건도 이제 거기가 조금 이제 용적률이나 여러 가지 입지도 나쁘지 않다는 조건으로 따지면은 이동을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사실 이거 자체적으로 이 상태에서 만약에 뭐 재건축이나 뭐 이제 리모델링을 바라본다 하면은 이거보다 유리한 단지들이 아직 사실 뭐 많거든요. 강남권, 송파권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요거보다 좀 다른 것들을 좀 볼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전세가율도 굉장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단지들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크게 걱정할 상황은 아니네요. 그게 대건축 들어온다고 해도 그게 일시적인 약간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입지상은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닌데 공급량이 매매가에 부정적 영향을 준 건 맞아요. 근데 사실은 그때 헬리오시티나 동탄의 입주를 예를 보면은 사실 헬리오시티나 동탄의 입주는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사실은 매매가가 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또 그 입주를 하는 중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사람의 심리적인 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물건이 걱정되는 거는 하락장이 걱정돼요. 하락장에서 전세가가 안 받쳐주는 아파트들은 전부 다 뒤졌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다 30~40%씩 빠졌어요. 전세가가 안 받쳐주는 것 같은 경우는. 근데 이분은 전세가율이 37%이기 때문에 하락장 터지면은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락장이 언제 터질지가 저도 솔직히 좀 이렇게 알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 근데 어쨌든 조금 그런 부분 때문에 만약 또 지금 이번에 오세훈 시장 바뀌었잖아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계속 얘기했던 게 한강 르네상스 얘기를 계속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물론 서울시장이 다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뭐 정부의 협조나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정부도 이제 1년 남았고 다음 정부랑 어떻게 협의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호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뭐 아직 사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서울 15억 정도 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되게 위아래가 좀 없는 편이거든요. 대출 비율 때문에 많이 지금 눌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면 저는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